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날씨도 좋은데 오늘 또 좀 주제가 꽤나 현 사회에서 무거운 겁니다. 우리 감사인 포럼에 시간을 내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감사인 연합회가 사실은 2014년 2월 가지신 자료에 인사 말씀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 12월에 창립된 이래로 해서 매 3개월마다 분기에 한 번씩 규칙적인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럼을 17번을 했고 정책 세미나를 14번을 규칙적으로 해왔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 나간다는 자체가 굉장한 일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 회원이 내부 감사인 기업체 감사위원들 감사하죠. 그리고 외부 감사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들 그리고 학자 교수님들 그렇게 해서 전문가 그룹 모두 세 그룹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오거니제이션인데 이런 단체에서 연합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도움은 후원 기관들이 지금 우리 게시파 여기 현수막에 제시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제는 이미 공지가 되어진 대로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이런 주제로 이제 했는데 다만 특성이 최근에 금년에 들어와서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명한 분식 혐의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형사법원이었죠. 거기에서는 100% 무죄다. 이건 유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판결 나온 걸 보고 물론 법원 아직은 진행되고 있죠. 2심, 3심으로 진행이 될 텐데 또 이것과 별개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관련된 사항이 그쪽에서 다루어지고 여기는 형사와 관련된 이제 1심 법원인데 일단 그 판결 결과를 접하고서 이게 회계가 전문성이 깊은 분야니까 전문가들이 좀 제대로 다루어줘서 법조계의 판검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좀 선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주제를 전문가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쪽의 판결에 그냥 따르기만 할 거냐, 이거는 회계의 전문성을 스스로 제고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고 이와 같은 사건은 사실은 법조계의 일반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분야별로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거를 판검사들이 다 알아서 그냥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다른 전문 분야, 다른 전문가들은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자기 밥그릇을 제대로 못 찾아먹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현직의 판검사들 역시도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그 분야에서 한번 걸러주면은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전문 분야에서 다루어 주기를 바라고 그걸 한편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가 같이 협조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평석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 뭐 저는 다른 내용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차피 토론에서 나올 겁니다만은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이거를 결론이 날 때까지 신중해야 되지 않냐, 조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괜히 또 논란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루는 거를 또 염려하시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막상 저희는 입장을 전자를 택하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회계가 외국에 나갔더니 회계를 소셜 임팩트 반영하는 그런 중요성을 스스로 높여야 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더라고요. 외국 학계 컨퍼런스 참여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썼습니다만은 그 임팩트 어카운팅이라고요. 이 회계의 중요성, 사회적인 영향을 스스로 위상 제고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경향이고요. 우리 실무적으로는 지금 IFRS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우리가 전면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국제 기준이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우리 100%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IMF 계기로 해서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같은 물결을 타느라고 했습니다만, 정격 도입을 2007년 IMF 10년 뒤죠. 7년부터는 그럼 국내 기준은 국제 기준 두 가지 둬가지고 기업들이 오히려 불편하다, 오히려 국내 기준을 해가지고 했더니 국제 기준에서 달리 얘기하고 있다면은 또 새로운 재무제표를 또 결산을 해야 된다,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국제 기준으로 우리가 전격 풀 어덥션을 했죠. 근데 그쪽의 방식이 어떤 거냐 하면 원칙 중심 회계라고 프린시플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종래 그 전까지 따라오던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이게 규정 중심 회계라고 해요. 룰 베이스드 어카운팅인데 이 규정 중심 회계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떠나보내고 원칙 중심 회계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원칙이라는 게 뭐냐? 그건 기업이 처한 현실, 경제적인 거래의 실질, 이런 것을 모두 다 반영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회사가 가장 잘할 테니까 처리를 하고, 그 회계 처리를 감사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증을 하고, 그렇게 되어진 결론이라면은, 그래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면은 그럼 그건 믿어주자, 이렇게 이제 그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국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감리라고 하는 그 기능을 또 둬가지고 그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공인회계사 회사합니다. 상장 회사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하고요. 그 두 감리 기관이 다시 한번 또 감사 뒤에 감리를 합니다. 이런 그 감리를 막상 또 의식하게 되면서 자꾸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 그게 언제 사실인데 과거에
몇 년 지난 것인데 이제 또 지금 시점에서 봐서 옛날 그거 회계 처리한 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뭐 징계하겠다,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차제 저희들 감사인 포럼에서는 원칙 중심 회계 기준 시대에 우리가 와 있으니까 이거를 적용을 하기는 하되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감리 단계에서는 변화가 좀 또 옛날에 그 규정 중심 방식에서 달린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광장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이벤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기업,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나게 규모가 늘어났고 우리 국제적인 그 바이오 업계의 바이오 시밀러에 또 지금 시장 가액도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이런 비중 있게 성장되어진 이 기업에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을 저희가 한번 다뤄보기로 한 것입니다. 모쪼록 지금 심층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이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이제 계신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리를 펼쳐놨는데 막상 또 소송의 당사자라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발언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원고 피고 모두 이제 그 현장에 와서 듣기는 하는데 명패를 걸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모시는 그 분을 좀 더 범위를 넓혔었는데 지금 이제 언론기관까지 해서 저희들 네 분 지금 모셨습니다. 나중에 또 지정 토론, 객석 토론까지 있을 거니까 끝까지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 명찰이 잘 안 써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종수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 축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 그 책자에 자세하게 써 있어서 저는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부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례이지만 저희가 오늘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 중심의 회계를 어떻게 잘 적용하고 감리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일 것입니다. 사실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2011년에 IFRS라고 하는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을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지금이 2024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기 적용을 했던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1년에서 더 돌아가서 2009년까지 돌아갑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24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원칙 중심 회계라고 하는 IFRS를 도입한 지 15년이 되는 것이죠. 15년이 된 다음에 저희가 원칙 중심 회계가 뭐냐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원칙 중심 회계가 뭐냐라는 것은 몇 년 전에 저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조성표 교수님이 한국회계학회 회장님이실 때 제가 이 원칙 중심 회계가 뭐냐라는 걸 가지고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5번의 세미나를 하고 책도 2권을 쓰고 그리고 이 어떤 논문도 5편이나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원칙 중심 회계인 IFRS를 어떻게 적용하고 감리할 것이냐.
그런데 그다음부터 지금 몇 년째 안 지난 다음에도 저희는 지금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원칙 중심 회계가 뭐냐를 갖다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은 최선을 다해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감사인은 독립적으로 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감독 당국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뭐 조금 전에 우리 김광현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래 실질을 가장 잘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제대로 판단하게 도와주고, 기업이 제대로 판단했다고 하면 존중하는 게 원칙 중심 회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저희 사회 전체가 지금 규정 중심의 그러한 어떤 사회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성문법을 쓰는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칙 중심이라는 것을 성문법인 규정 중심의 사회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을 갖다 적용할 때 획일적인 회계 기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특별한 어떤 사정을 보지 않고,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IFRS에 써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맞느냐 틀리냐를 갖다가 저희가 토론을 하기도 하고, 투자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보호할 것이냐가 아니라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성표 교수님과 영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FRC라고 하는 한국의 금감원과 같은 조직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전에 10년 동안 한 번도 기업을 고소하거나 한 적이 없답니다. 물론 고의라면 다른 것입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했더니, 그분들은 어떻게든 회사가 잘못하면 그거를 빨리 수정해서 시장에 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 기업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미나가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모든 세미나를 끝내고 책을 쓴 게 있는데, 책의 제목 중에 부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부제목은 뭐냐 하면 부딪혀야 빛이 난다. 저희가 항상 문제가 있으면 입을 다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많은 토론을 하고 아마 동일한 의견들을 얘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부딪혀서 저희가 해결책을 찾고 올바른 원칙 중심 회계의 적용과 감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너무 좋은 세미나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발제를 해주실 홍기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